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선 저희 코레일 네트워크스 사장님 잠깐 모시고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잘. 네트워크 네. 사적 초대십니다. 대표. 예. 최근에 이제 그 KTX 무임승차 네. 관련해서 직원 7분 정도가 뭐 아마 수사 대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113명입니다. 113명입니까 전체? 네,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땐 장거리 근무가 원인이 됐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비용이 지급이 안 되죠. 멀리 가 있더라도. 세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코레일 측은 현재 직원들에 대해서 KTX 무료 승차인데 비해서 무료 승차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는 후속 질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력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레일 네트워크스니까 KN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코레일 측 간에 업무 위탁 계약서가 체결되죠. 마이크 조금 높이 세워주십시오. 네. 네. 예, 거기 5조 항에 보면은 KN은 종사원에 대한 사용자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거 잘 지켜주고 있습니까? 근로기준법?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안 됩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인력이 부족하죠. 인력 부족하죠. 주 52시간 잘 지켜집니까? 근로기준법 주 52시간인데 잘 지켜집니까? 이제 법의 준서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잘 되십니까? 안 되시죠? 잘 어려우시죠? 답을 하셔야 돼요. 네, 어렵습니다. 네. 이게 사실 사업주가 알고도 묵인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방법을 좀 찾고 계세요? 현재 52시간이 안 넘으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요. 노력을 한다는 거는 잘 안 지켜진다라는 게 전제되는 겁니다. 이제 해당이 될 경우에는 옆에서 조건 제도를 운영해서 네. 지원하는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그러다 있습니다. 보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이 봅니다. 직원들이 범죄로 또는 규정 위반으로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22년 4월에 조선일보 단독 기사로 이런 게 나왔습니다. 대체 근무 일지 위조, 몰래 수당 챙긴 KN 직원들 여기에 대한 취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게시물에 대해서 댓글들도 그렇고 이 문제가 뭐냐면 즉 지금 현재 3명이 2교대를 하고 있는데 3조 2교대를 하고 있는데 한 역에 최소 6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한 명이 몸이 아프거나 뭔가 일이 생겨서 빠지면은 5명이 대체 근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 52시간을 맞추다 보니 이분들 가지고는 주 52시간이 넘어서 한 명을 그냥 이름을 넣고 그분 이름으로 수당을 받아서 실제 일한 5명에게 나눠준 겁니다. 맞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제 일을 하지 않고 뭔가 수당을 챙긴 것처럼 느끼긴 하지만 인력 부족 문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실제 안에서는 주 52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별 수 없이 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고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다. 실제 백마역이라든지 도봉역 같은 데들은 이 공짜 노동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례들이 있어요. 주 52시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조 2교대 근무라는 것 자체를 최소 6명을 돌리다 보니까 지금 KN 같은 경우에는 예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요, 이 대략 한 6.31명 정도입니다. 실제 이제 그 단 한 명의 6명 근무 기준으로 해도 단 한 명의 예비율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저희 이게 사실 우리 코레일 측하고 코레일 사장님, 네, 코레일 측하고 지금 현재 업무 위탁 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원거리에 근무를 하게 돼도 KTX를 탈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지금 인력이 부족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별 수 없이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거를 계속 방치할 경우에 KN 사장님이 진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방치돼야 되느냐에 대한 게 제 질문이에요. 실제 그 코레일 측 자회사하고 계약 맺은 걸 보니까 코레일 관광개발하고 위탁 계약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31조에 보면 첫 번째 항에 예비율을 가산해서 인력을 산출한다.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예비율과 운영 인력은 공사와 협의해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준용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철도국장님 한번 잠깐 자리 좀. 이거 국토부 내에서도 동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KN 직원들이 불법 사항으로 내몰려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런 근로계약상에 그 예비율을 감안하는 게 실제 계약이 있기 때문에 코레일 측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KN 관련된 업무 매각 계약서 이거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검토해서 종감 때까지 세 곳에서 같이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의견이 있으면 주십시오. 네, 예비율이 이제 KN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4.2% 예비율을 두고 위탁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근무 형태가 코레일 관광개발 같은 경우 좀 더 불규칙적이라서 예비율을 11% 두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어쨌든 인력에 대한 문제를 면밀히 봐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무원만 계산을 단순 계산 저희가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연간 한 4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영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몸이 아파서 하루 쉴 수도 있고 이틀 쉴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육아휴직을 갈 수도 있는 사안인데 이게 전혀 가만히 안 된 노동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됩니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KN도 이제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돼 있다 보니 인력을 증원할 때 기재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종감 때까지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국장님, 저는 오전 질의에 의해서 그 코레일 네트워크스 그 직원들과 관련된 질의를 계속 이어갈 텐데 그 오전 맹성규 의원님 질의에 그 KN 직원들하고 코레일 직원들 하는 일의 차이가 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은 영무 일에 있어서는 같은 일을 하는 거죠. 영무 일은 같은 거 아닙니까? 예. 네. 이분들 급여가 대략 한 20년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4급 1850과 20년간 코레일 네트워크스 소속으로 역장을 하시는 분 급여가 한 2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코레일에서 4급으로 1850 정도 되신 분이 한 405만 원 정도 되고 코레일 네트워크스 직원으로서 역무를 담당하시는 역장님이 200만 원대 초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거는 공기업 준 정보기관 예산 운영 지침이 마련됐고 최초의 코레일 네트워크스의 그 급여가 워낙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이게 오르질 않는 거죠. 그거는 인정을 하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벌어진 게 이번에 그 우리 국토부 측에서 그 코레일 무임승차 관련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시겠다라고 한 부분. 물론 이제 현행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한 그 처벌은 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분들이 이렇게 된 데는 어쨌든 굉장히 먼 거리까지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코레일 직원들과 다르게 이분들이 코레일에서 역무 일을 하시면서도 출퇴근을 하는 그 거리에 비용들은 본인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 처벌 대상이 되는 분 한 분을 찾아가지고 전체 이분의 급여와 출퇴근 교통비를 계산해 보니까 이분이 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240만 원대 급여를 받았는데 1월 출퇴근 교통비가 한 56만 원, 전체 본인이 받는 급여의 23%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국토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할 사안인지 아니면은 제도 개선을 같이 검토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 사실 저희 철도국에서 수사 의뢰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네. 그 수사 의뢰죠. 네. 예, 감사실에서 네. 이제 의뢰를 했던 부분이고, 네. 지금 뭐저 코레일 네트워크스 직원들의 어떤 그 임금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뭐 지원해줄 방법이 없는지 저희가 코레일하고 좀 상의를.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서 뭐 감사를 벌여가지고 이렇게 120여 명 정도에 대해서 철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발생을 했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고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2019년도에 3년간 이분들이 싸워가지고 위탁비 산정 시에 시중 노임 단가 낙찰률 100%를 적용한다 이렇게 약속은 받았는데 이 역시 기재부에 막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그 국토부 측에다가 문의를 서면으로 드렸더니 어쨌든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노력이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재부 지침상 예외 규정으로 예외 사유로 좀 규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 차원에서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레일 측도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위탁 계약을 하실 때 예전에 갑작스럽게 2020년도에 이분들에 대한 교통비가 갑자기 빠진 거예요. 알고 계시죠? 2019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이 위탁 계약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먼 거리까지 발령을 내 가지고 본인의 동의는 거쳤다고 하지만 먼 거리까지 보내면서 자비를 들여 가지고 그 먼 거리를 다녀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상여금, 뭐 고정 성과금 이런 건 다 차치하더라도 이런 부분들도 언젠간 맞춰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이동권에 대한 차별은 같은 일을 하는 영무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차별은 두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그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그 방 지적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네, 그 다만 이제 지금 말씀 중에 이제 네트워크스 급여가 이제 정규직이냐 이제 무기직이냐 좀 달라서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네, 이제 무기직은 적은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해야 되겠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비를 추가로 저희들이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위탁계획서에 넣어서 그게 또 총액 인건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인건비 전체 포션에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비가 아닌 다른 쪽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종감 때 좀 제출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네. 업무 위탁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단가 산출 내역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근거를 명시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